3부에서 4부 계속 이어갑니다. 유럽, 미국 등 상황도 얘기해보죠.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7.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확진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 WHO는 이제 유럽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우선 이탈리아가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늘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고령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 평균 수명 보면 일본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하고요.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북부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쪽에 중국인들이 한 8만 명 정도가 있던가요? 굉장히 많이 거기에 거주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아마 중국 입국 금지 하기 이전에 이미 퍼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망률이 높은 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현재 사망자의 평균 나이가 80대 이래서 굉장히 고령의 인구가 많이 확진이 되기 때문에 사망률은 좀 높고요. 또 하나 요인이 의료 체계가 우리보다 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죠. 뭐냐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점 몇 명으로 OECD 국가 2위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많은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000명당 병상이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 가지 의사들을 의료 인력으로 쓰여서 인력들이 다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서 이탈리아가 굉장히 환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2만 4천 명 넘는데요. 좀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며칠 전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보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처음 시작된 게 우한이었잖아요. 거기 위도를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30도에서 50도 사이인 지역. 그러니까 적도를 0으로 보고 북반구 북극으로 갈수록 30도에서 50도 사이 위치한 나라가 중국 우한, 우리나라, 지금 2위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독일은 조금 위지만 그래도 그 근처예요. 50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또 이란이 또 우리나라랑 이런 비슷해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3월 달에 평균 기온을 보니까 이 30도에서 50도 사이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평균 온도가 5도에서 11도 사이인데 이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증식하는 게 8.7도라는 중국의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해당하고 특히 이제 습도 자체도 47%에서 79% 사이로 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쉬운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연구가 상당히 좀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또 그 반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초반에 지금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는 맨 처음에 쭉 올라갔다가 굉장히 안정화됐고 또 뉴욕타임즈 어떤 기사에서는 굉장히 칭찬받는 모범 국가로 지금 예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일부 기자들이 아니 자꾸 우리나라 외신에서 칭찬한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다. 오히려 싱가포르, 홍콩처럼 중국발 입국 금지하고 막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그쪽 지역은 또 위도가 좀 다른 나라라서 온도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높죠. 보니까 한 30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만이나 또 다른 나라 보면 더 20도 이상 봄 날씨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처음엔 확 퍼졌다가 날씨 때문에 좀 많이 수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또 가정도 한번 해봅니다. 자연 환경에 의한 분석도 전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 바이러스는 이제 제 주장은 인간 연결망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바이러스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문명 이론인데 중국에서 어쨌든 처음에 발원이 됐다. 근데 이게 1대1로 지도를 타고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시진핑 주석의 역점 사업인데 이란이 첫 번째 목표지예요. 거기가 페르시아였거든요. 두 번째 유럽의 종착점이 이탈리아예요.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 고대 제국 시절에 페르시아 제국 찍고 로마 제국까지 1대1로라는 게 실크로드니까 과거에 그걸 다시 재현하고 싶어 해서 엄청 투자한 하필이면 국가와 도시에서 연결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건 좀 문명론적인 부분에서 그건 충분히 가능한 게 특히 간과했다. 중국 바로 우리 옆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근처 나왔던 게 분명히 그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이 적은 거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일본 같은 일본은 지금 적다고 볼 수 없는 게 사실은 많은데 그렇죠. 숫자를 관리하고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도쿄올림픽 높아 보입니다. 때문에 제가 봤을 이렇게 때는. 의심을 하는 거죠. 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지인이 얘기를 하는 건 보면은 38도 이상의 고열이 아니면 그 검사 자체를 안 해준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도 38도가 이상이 안 되면 돌려보내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볼 때 이제 보건 당국을 굉장히 좀 칭찬하고 또 반대로 뭐 정부 청와대 쪽에서는 별로 한 거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이전 정부였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봤을 때는 환자 수 늘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2015년에 그 메르스가 상당히 유행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을 내린 게 있습니다. 낙타와의 접촉을 피해라. 네,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낙타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지 말아라. 낙타 고기도 낙타 드시지 고기도 마세요. 드시지 마세요. 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당시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다 바뀌거든요. 사실 그때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보건 당국 자체만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걸 인정해주고 위에서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충분히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네. 환자 수 늘어나는 거 좀 우리가 부끄럽고 세계 이른바 초반에 이른바 무슨 2위 올림픽도 아니고 2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숨기고 싶었을 가능성이 투명하게 높은데 공개하고. 그걸 투명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 커브를 맞아요. 갖다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좀 빨리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나 싶은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뭐 이런 자화자찬 그러는데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보건당국이 뭘 어느 정치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좀 하고 있잖아요. 비교를 지금. 해보면 되죠. 네.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그럼- 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민한테 욕한 거 들으셨어요? 이 바보 같다라고 욕을 하면서 몇 시간 전까지 먹고 마시고 이러지 말라고 기사에서 했는데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보 같은가라고 한탄을 하면서 시민의식이. 프랑스 사람들은 늘 파티 좋아하고 네. 와인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레스토랑과 카페를 영업 금지령을 내렸어요. 맞습니다. 이거 프랑스 초유의 사태고. 그러니까 지금 자국의 리더가 국민들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미국은 지금 마트가 텅텅 비었잖아요. 사재기로. 그리고 이제 이 총기 샵 앞에 줄을 쭉 섰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이 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이 세 가지인데 최근에 한 이야기는 릴렉스예요. 걱정하지 말고 릴렉스 해라. 지금 릴렉스가 안 되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검사를 우리가 많이 하겠다. 근데 지난주에 발표할 때 네. 다음 봤는데. 주까지 140만 명을 검사하겠다 그랬고 한 달 내에 500만 명을 검사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두 달 동안 22만 명 막 넘어가고 있지 24만 않습니까? 명. 네. 24만 명. 그런데 지금 이제 하루에 10,000명, 2만 명 할 때도 있었고 근데 미국이 어떻게 한 달 안에 500만 명을 검사한다는 거지? 이 의문 하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의료 당국을 우리가 흔히 그냥 쫀다라고 이야기하죠. 압박을 해서 11월 대선 전에 치료제 만들어. 그래서 의료계가 난리가 나서 지난주에 네. 빨라야 18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건 이제 백신은 더 오래 걸리고 치료제만. 근데 이걸 대선 전에 만들라니 대통령의 지금 이 과학적 인식은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는 굉장히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예.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외국 정부, 외국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대응이 너무 좋다라고 지금 상찬하고 있는데 프랑스 언론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대체 주목해야 한다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격리, 봉쇄 군대가 있죠, 군대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확산을 막았다 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투명성, 신뢰성 이런 걸 바탕으로 첨단 막고 기술. 있다. 네. 그걸 배워야 된다 이런 뜻 같고요. 미국 언론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은 진단을 한번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400만 원. 예, 400만 원. 한국은 의료보험으로 굉장히 적은 돈 그것도 만약에 확진이 되면 국가에서 그걸 다 부담한다.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를 떠나서 우리 내부의 문제점도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소외되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유급 휴가를 못 떠나신 분들이라든가 네. 또 프리랜서 분들 일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생계에 막
확대한 영향이 있겠죠. 지금 7942님께서 문자로 택시 종사자입니다. 하루 18만 4천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11시간 12시간 일해도 요즘은 매일 5, 6만 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이것도 밖으로 많은 분들이 안 나오니까 맞아요. 택시 기사님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객이 없죠. 예. 거기다가 최근에 배달하시는 쿠팡맨 사망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맞습니다. 밖을 안 나가니까 다 배송을 시키니까 맞아요. 중노동에 시달리가 이런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재난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지자체장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결국 포퓰리즘이다. 이 선거 총선을 이제 바라보고 선심성 현금 살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하시고 이거 좀 너무 안타까운데 전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금 미래통합당 소속의 지자체장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강력한 지원을 해달라. 정부에 이야기를 하면서 2달 후에나 나오는 융자 이런 거 말고 직접 지원해달라. 민생에 도움되게. 그러면서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장에 안 와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좀 현장의 목소리에 우리가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여야가 총선, 아까 확증 편향 얘기하신 것처럼 선거 확증 편향이 정치인들의 시각인데 민생 중심으로 좀 바로잡아 달라. 저는 정말 이 재난 기본소득이 이럴 때 안 필요하면 언제 쓰라고 있는 개념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근로자다,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다, 아니면 프리랜서다, 아니면 뭐 택배 노동자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필요할 때 그 다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네. 여야를 막론하고 빨리 실행해서 빨리 집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지금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하죠. 현금도 지금 1,000억이 넘게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다고 안 되고 그러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재난소득을 국민 1인당 150만 원씩 지급을 155만 했습니다. 원씩. 예, 155만 원씩.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예. 인구 750만 중에 700만 명에게 예. 지금 우리나라도 전주에서 이미 하고 있, 50만 원.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의결했죠. 예. 50만 원 정도. 예, 최영일 평론가 지적대로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나온 것만 해도 찬성보다 반대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예요. 지난주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던 국민들이 다수인데 그렇죠. 정치인 일각에서 지자체장 일각에서 또는 뭐 이제 계속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예. 현실성이 있네. 그렇죠. 예. 이러고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나 이런 예.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된 거고 저는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려면요. 코로나19 사태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제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잘못되어 있는 얘기하면 거죠. 앞뒤가 네.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11조를 하니 뭐 14조를 하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5천만 국민 1인당 모두 아까 홍콩은 18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네. 50만씩 모두 줘도 25조거든요. 맞아요. 그럼 못할 돈은 아닌 거 아니냐. 또 김병수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잘 사는 분들은 일단은 돈을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시스템 하면 네네. 돌려받은 다음 네. 해에 세금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 25조 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이런 주장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금 조정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 명 박사님은 재난 기본소득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 잘 모르죠.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우리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저런 게 다 의학, 있네요. 이런 저의 전문 분야는 의학입니다. 저희도 의학도 많이 가끔가다 하고요. 필요할 때 의학 아닌 것도 얘기하긴 합니다만 특별재난소득 뭐 다 전문가들이 얘기를 그래요. 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거 필요하고요. 예.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많이 가지고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런 기회에 엄청난 그 쾌척을 또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돈 많은 빌 게이츠는 뭐 안 했는가요 이번에? 야, 빌 게이츠 엄청나게 내놓고 그러니까 막 있죠. 엄청나게 하잖아요. 중국 정부가 네. 특별히 감사할 정도로 많이 네. 했어요. 네.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그 직원들에게 100만 원씩
주겠다라 이 얘기를 했단 협력업체 말이죠. 3,000명에 예. 그러니까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뭐 퍼주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거니까 또 나중에 다시 뭐 소득세나 부가세로 또 세금을 돌려받는 네. 수가 있는 문제고. 근데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한시적입니다. 네, 한시적이죠. 선불 카드를 줘가지고 네. 3개월 안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전제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금으로 주게 되면 안 쓰고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네, 그거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래서 그래야지 재난기본 경제도 조금 소득은 활성화시키고. 개인의 구제도 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이죠. 최근에 진짜 일석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녁 일석다조죠, 먹으러 뭐. 가끔 갈 때 보면 정말 너무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제 아는 친구가 홍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데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뭐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예. 보니까 예. 일하시는 분들도 일을 못하게 되고 네. 쉬어야 되고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건 현금이 아니고 뭐 바우처나 선물 카드 아니면 지역 화폐 상품권이나 예. 이렇게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뭐 5개월이면 5개월 그 안에 이걸 다 소비하지 못하면은 다시 이제 국고로 들어가는 예, 거니까 그렇죠. 하는 무조건 걸로. 써야 되는 거죠. 뭐 어차피 유효기간을 표시해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 어디서 많이 그때 성남시에서 그런 거 지역 하지 화폐는 뭐 지역 화폐. 성남에서 하는 거고 네. 여러 군데서 여러 군데서 했었죠.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전주에서는 전주 안에서만 쓸 수 있게끔 선불카드 제도를 도입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은 받았다가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 돌려주는 왜 일단은 받아야 되냐면 이게 나누게 되면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1,000억 정도 든답니다. 거죠? 1,000억 정도.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줄 경우에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에 쓸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취지가 훼손되잖아요. 증빙이 될 수 있는 걸로.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럼 세금으로 좀 감면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지 세금 낼 수 있는 맞습니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 분들은 세금조차도 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세금으로 감면해 준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뭐 재난 기본소득 한 달 50만 원 받아서 네. 식당에도 쓰고 네. 어디 가서 다른 뭐 교통비로도 쓰고 하면 그 식당 업주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바꿔서 또 본인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또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서 맞습니다. 우리 사회 그 소비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성장률도 올라갈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수 경기도 조금 그게 진짜 마중물이라고 우리가 가장 그랬죠. 중요한 건 이 돈맥 경화를 어떻게 하면 풀 것이냐. 해소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근데 경제 오늘 기본 진짜 원칙인 것 온갖 같습니다. 문제를 다루고 있네요. 온갖 문제. 의료, 경제, 뭐 문화. 예. 예. 근데 저는 사실 아까 뭐 우리 정부가 보건당국이 잘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는데 마스크에 대한 우부제 정책도 그래도 좀 발빠르게 잘 대처를 했고 앱 사용도 잘하긴 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 CDC도 그렇고 그다음 세계보건기구도 지금 대부분의 좀 나라에서는 건강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그렇게 마스크를 그렇게 쓸 필요는 없다. 그 얘기는 건강인들은 절대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써야 될 의료인들이나 아니면 환자, 고위험군, 노령, 뭐 기저질환 분들을 위해서 건강인들은 평소에 뭐 야외에서 활동하거나 밀접 공간에서 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자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 보건당국에서 조금 더 강하게 저는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뭐 공직사회부터 마스크 맞습니다. 사용하고 예. 양보하기 합시다 예. 보다 더 강하게. 예. 예. 그리고 이건 뭐 꼭 좌파의 논리라고 볼 수 없는 게 외국에서는 우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이번에 오늘도 그 맨큐의 경제학 썼던 그레고리 맨큐 네네. 미국에서도 $1,000씩 국민당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이념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금 국민적 재난 상태에서 우리가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활발한 논의가 혹은 지자체 활발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써야 되고 예. 이번에 한번 시행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좋은 선례가 되겠죠. 예, 오늘 온갖 문제 연구소는 여기서 마칩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